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속보부터 보죠. 영민 매니저. 지금 FT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 전에 실은 이제 중국의 AI 칩 허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AMD에 대해서 그래 중국에 수출해라. 대신에 이익의 15%는 정부에게 반납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또 기업들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공산주의 같은 느낌적인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얘기입니까? 이게 네. 맞을까요? 일단 이게 지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간 이런 비슷한 공약을 내걸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도 진짜 좀 유사한 얘기가 이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네, 네.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네, 네. 일개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네. 그 사업에 이제 이익을 15% 이제 정부에 내라. 그리고 이걸 뭐 동의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AMD하고 엔비디아가 실제로 좀 동의를 했는지. 그래서 이제 수출이 된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근데 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거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제 상호관세가 네. 15%가 다 이제 부과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균적으로. 네. 지금 이익의 15%를 이제 낸다라는 건 결국 미국 내에 이제 투자를 더 늘릴 거냐, 아니면 이익의 일부를 공유할 거냐.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하고 AMD 같은 경우에는 무슨 반도체 공장을 직접 이제 보유를 하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 팹리스 기업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전문 기업들이라서 미국 내에 무슨 반도체 공장을 짓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공격적으로 이제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니까 뭔가는 좀 얻어와야 되겠는데 네. 정부 입장에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그러면 너네 이익의 한 15% 정도는 정부에 내라. 그걸 가지고 뭐 반도체 육성을 한다거나 뭐 이런데 관세율이랑도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 정도니까 네. 평균적으로 뭐 대만 뭐 아직 대만은 20%지만 제가 볼 때 뭐 낮춰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대만, 뭐 우리나라, 일본, 뭐 유럽 다 15% 정도의 이제 반도체 관세, 품목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더라도 15%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징수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취지에서 15% 정도의 이제 이익 공유 이게 뭐 말 그대로 이익 공유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회주의 경제. 네, 미국의 네. 백악관이 이 재원을 가지고 뭐 어디다가 쓸 건지 그것도 좀 중요하다. 만약에 그걸 가지고 미국에 조금 낙후되어 있는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쓴다라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나 AMD도 뭐 썩 내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동의를 했을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제 공개가 좀 안 되긴 했습니다만 네. 뭐 어쨌든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이다. 자본주의에 이제 꽃을 피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사실 상상이 좀 어려운 이제 그런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준호 매니저. 네. 그래서 프리마켓에서 오늘 잔뜩 긴장을 했는데 지금 좀 보면 삼성전자도 뭐 빨간불 0.5%고요. 하이닉스도 1% 가까운 상승이고 소부장들도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AMD하고 엔비디아가 15% 반납하면 네. 뭐 밑에 단에서 가격 맞습니다. 후려치기 우리 K반도체도 악영향을 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전혀 왜냐면 이제 아직까지 공식 보도가 아니라 이제 아니니까. 파이낸셜 타임즈의 지금 이제 익명을 지금 이제 소송 네. 소통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뭐 백악관에서도 그리고 엔비디아나 AMD도 직접적으로 공식화된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축조성 보도에 좀 불과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사실상 지금 이제 15% 수익의 15%를 이제 반납을 하라고 해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지금 워낙에 지금 중국 대리기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들에게도 그냥 아예 중국의 어떤 의존도를 그냥 줄여버려라라는 어떤 무언의 압박이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일시적인 영향은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뭐 가격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 다변화로 인해서 손실을 좀 상쇄할 가능성도 분명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보도가 아니다 보니까 네. 시장의 어떤 충격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최근에 어떤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삼성전자의 어떤 다 죽었던 거의 파운드리 사업이 다시 또 이제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다 네. 보니까 이 어떤 이제 보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아직까지 뭐 백악관이나 또 엔비디아나 AMD에서 아직까지 공식화된 어떤 그 공시나 보도가 나오지는 않은 상태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공식 오피셜이 떠야 될 것 같고요. 또 15%를 준다면 오히려 중국에게 준호 네. 매니저는 가격을 전가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면 우리 K반도체는 크게 손해를 안 볼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영민 매니저는
엔비디아 같은 데들은 뭐 해줄 게 없으니까 관세율에 해당하는 그 15%를 좀 AMD도 맞춘 게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네. 함께.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수출이 그랬어요? 지금 전면적으로 막혀 있다가 네. 뭐 15% 정도 이제 정부에 좀 내더라도 사실상 가는 게 좋다? 재개됨으로 인한 이제 수익이 훨씬 더 좀 크다라고 보니까요. 뭐 엔비디아나 AMD 입장에서도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오늘 나온 보도가 실제로 이제 실행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뭐 중국에 이제 수출이 재개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또 삼성전자와 또 SK 하이닉스 그럼요.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또 수혜를 입을 그렇죠. 수 있는 그런 이제 뉴스이기 때문에 거길 더 맞다. 네, 사실상 이제 품목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중국 수출이 이제 금지되어 있던 어떤 악재가 해소되는 이제 그런 재료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프리마켓 상황 좀 놓고 보면은요, 뭐 그렇게 뚜렷한 반응은 없지만 지금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GKL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서부 T&D까지요. 준호 매니저, 네. 요즘에 증권사들이 뭐 좋은 리포트, 나쁜 리포트 내놓는데 이 카지노 3사에 대해서는 이게 맞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 일색이고 네. 바로 그거죠. 9월 26일부터 맞습니다. 6월 말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입니다. 이게 뭐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인 단체 여행객 무비자 시행이 아직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이미 실적이 흑자 전환되거나 실적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랬을 때 이제 3분기나 4분기에는 이게 얼마나 더 터진다. 좋아질까.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딱 그 시기가 또 이제 에이펙과 또 맞물려요. 그래서 9월 말과 또 국경절도 있지만은 10월, 거기에 또 10월 달에 또 이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까지 이제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서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이라든지 또 동남아시아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면서 카지노 매출이 2분기 또 1분기부터 2분기 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고 시작했는데 7월도 이미 터졌더라고요. 맞습니다. 7월 달에도 이미 네. 터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9월 국경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단체 여행객 무비자 시행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거의 뭐 성장이 담보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카지노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 거의 바닥 구간부터 롯데관광개발을 롯데관광개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이미 지금 이제 채용이 말을 해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신입 그리고 또 경력직 직원 400명 이상을 지금 이제 채용 공고를 띄웠고 이미 그거는 3분기, 4분기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어떤 이제 카지노 사업에 어떤 미리 준비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면서 소개해드렸을 때가 8,000원, 9,000원대였는데 지금 뭐 17,700원 라인대 거의 뭐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꾸준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기업들이 연달아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당연히 뭐 호실적을 기록했고 그러다 보니 신고가 행진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다. 근데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제주도를 이제 거점으로 하고 있는 리조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라다이스라든지 GKL 같은 경우는 이제 육지 중심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GKL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가장 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이제 강남에도 세븐럭이 있고 또 이제 강북과 다 부산에도 세븐럭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부산이 힐튼. 굉장히 또 핫하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꼭 가야 될 관광지 중에 하나가 오히려 서울을 제치고 또 싱가포르가 도쿄를 제치고 오히려 부산이 선정이 된 만큼 부산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또 기분 좋게 또 바다 풍경 보다 보면 또 밤에 또 슬슬 또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카지노 다시 들려가지고 세븐럭에서 다시 한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바닷바람 쐬면서 회 한번 먹고 그다음에 바로 또 이제 카지노로 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GKL과 파라다이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관광개발까지 결국 카지노의 매출은 이제 3분기, 4분기가 거의 매출이 담보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실적 시즌과 맞물려서 좀 큰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또 캐드원의 효과로 또 한국 그 K 관광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다 보니 오히려 우리가 이제 카지노 관련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이미 또 신고가 부분이다 보니까 신규로 매수 롯광으로 한번 롯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제주도 쪽에서는 사실 이제 롯데관광개발이 좀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신화월드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이제 중국 지분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진핑이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지분이 있는 거기서 자기의 데이터가 남는 게 싫어서 오히려 한국계 롯데관광개발로
제주 드림 타워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주도의 어떤 이제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9월 말부터 본격적인 국경절과 거기에다가 이제 무비자 시행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다시 한번 신고가격이 나와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점유율 측면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 파라다이스고 그리고 두 번째가 GKL 그리고 GKL 같은 경우는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점유율이 롯데관광개발인데 근데 워낙에 이 제주도 쪽에 이제 폭발적인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격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요. 다른 이제 GKL이나 파라다이스가 신고가가 나왔을 때 살짝 숨고르기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히려 이 숨고르기 할 때가 조정 시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지금도 저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목표가는 2만 원 라인대로 좀 설정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사 중에서 롯데관광개발의 픽이다라는 얘기도 해드리고 솔바람님이요. 방산주 주가요. 특히 한화시스템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요. 영민 매니저, 이게 방산으로 가기 전에 이 기업 하나를 풀어주시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를 놓고 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뭐 쇼커버도 공매도 다 죽었고 이거 들어가지 말라 할 때부터도 한 20, 30% 또 올랐어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시장에 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화장품과 이 뷰티 업종 안에서 극명하게 좀 엇갈려 있는 이제 흐름이 좀 나왔잖아요. APR이 이제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엄청난 호평이 좀 나왔죠. 그 장원영 씨가 이제 뭐 모델로 되고 난 이후에 저도 참 이제 아쉬웠던 게 그 장원영 씨가 모델 되고 난 이후에 무조건 샀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샀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APR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오히려 뭐 어마어마한 이제 성장세. 사실 이제 마케팅 비용이 다른 이제 K-뷰티 관련된 기업들보다 워낙 좀 과도했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마케팅비 많이 쓰고 영업이익이 제대로 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일각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걸 완전히 그냥 깨부셨다. 우리는 해외 수출이 좀 더 늘어나면서 마켓 셰어가 이제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익률까지 회복되는 전형적인 이제 성장세를 이제 구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고요. 파마 리서치도 뭐 리쥬란의 이제 성장세가 뭐 어마어마해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해외 수출 쪽에서 거의 마진이 한 40% 이상 지금 남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남겨 먹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가 사실은 또 우여곡절이 좀 있었잖아요. 6월 달에 뭐 인적 분할한다 뭐 이런 이제 논란들 때문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 당시에 이제 40만 원 초반대까지 또 빠졌을 때가 굉장히 조금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그러고 나서 두 달 동안에 뭐 50%가 넘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고요. 국내에서도 줄줄이 다 이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마 리서치 역시도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나. 다만 달바 글로벌과 한국 콜마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뭐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온 건 아닌데 기대치가 워낙 이 APR하고 파마 리서치 이 두 종목이 눈높이를 워낙 좀 높여놓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어닝 미스가 나오니까 그냥 주가가 뭐 달바 글로벌도 지난 금요일 날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막 15% 넘게 지금 막 급락이 나와버렸잖아요. 지금도 이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희비 쌍곡선이 이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꼭 뭐 K-뷰티 업종뿐만 아니라 이번 주가 어찌 보면 지금 아직까지 실적 발표 안 한 기업들은 좀 불안불안한 거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은 이제 희비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엇갈릴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파마 리서치하고 가격 전략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 일단 파마 리서치는 아무리 또 증권사가 호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의 또 기대치는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규 접근은 6만 원 초반대에 이제 매수 기회를 좀 노려보시자. 아무래도 말고. 또 이런 기회는 또 분명히 와요. 뭐 안 좋은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가라는 건 뭐 눈 뜨고 나면 매일 올라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차익 매물 실적 시즌 또 끝나고 나면은 약간의 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 한 60만 원에서 61만 원 정도 내외 수준에서 저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오히려 하반기 내내 또 파마 리서치의 해외 수출 성과를 또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 또 투자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80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제시를 좀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조정시 매수 그리고 이제 중장기 목표가는 80만 원. APR도 뭐 말씀드린 김에 같이 좀 설명드리면 APR도 사실은 제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던 5월 달에 주가가 그날 상한가 갔거든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중장기 이제 목표가를 20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지난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20만 원 뚫고 주가 지금 오늘 뭐 프리마켓에서 거의 24만 원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APR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이제 단기적으로 조금 과도하게
반영이 된 측면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짧게 22만 원 정도를 익절 라인으로 좀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역시 마찬가지 이제 20만 원 아래로 조정이 좀 들어왔을 때 APR은 저점 매수 기회를 좀 가능하다. 노려보자. 단기적으로 이제 5일선 이평이 최근 한 3개월 내에 가장 좀 크게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충분히 조금 반영이 좀 된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K뷰티를 봤는데요. 이제 영민 매니저가 방금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K뷰티도 이제 두 개로 또 쪼개야 될 것 같습니다. 뭐 APR이라든가 파마 리서치라든가 약간 기기라고 할까요? 요 네. 기기 쪽은 살아있는데 달바 글로벌 또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 콜마 네.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코스메틱은 조금 이제 좀 쉬어야 그렇죠. 되는 거고요. 이제 극명하게 K뷰티도 좀 쪼개서 들어가야 되고 오히려 이 디바이스 라인이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라는 점, 전반적인 K뷰티 내에서도 이제 분류가 갈렸다. 이제 이런 점도 프리마켓에서 또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이슈 방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 시스템 이야기를 준호 매니저와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고평가 논란 가고 영민 매니저 일발까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질문을 주셨죠. 한화 시스템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방산주. 증권사들이 지금 이제 각오한 듯 방산주를 지금. 맞습니다. 네. 근데 참 근데 하나 시스템 주주분들은 좀 속상할 것 같고 이제 답답하실 것 같은 게 이제 조선 섹터들의 어떤 신고가 랠리가 나올 때는 그때는 또 약간은 좀 소외가 되다가 너무 방산이다. 이제 LIG 넥스원의 어떤 실효 쇼크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방산주의 차익 매물이 출현되니까 이때는 마치 이제 방산주로도 강하게 조정 흐름이 나와줘서 조선 갈 때 못 가고 이제 방산 관련된 모멘텀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저는 이제 방산주 고평가 논란 워낙에 또 신고가 랠리고 특히 이제 지금 조방원 관련된 섹터는 어떻게든 계속 이제 그 섹터 자체가 돌아가면서 신고가 행진을 나왔고 올해 상반기에 거의 시장 상승을 견인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고평가 논란과 고점 논란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지만 결국 이제 방산은 너무 이제 고점 논란이 너무 지나친 좀 우려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어요. 뭐 이미 지금 이제 뭐 수익성 개선이라든지 또 하나 로템이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 수출 사업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면서 40% 이상의 어떤 방산 산업의 영업이익률을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폴란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중동 쪽에 저는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GDP 대비 7.3%, 정부 지출 대비해서 22.3%가 방위비로 지출을 하면서 이제 뭐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현대 로템 또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K 방산의 어떤 추가 수지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살아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도 2035년까지 국내 이제 GDP 대비해서 5% 이제 방위비를 증액하는 거에 합의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K 방산의 어떤 수주로 바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지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K 방산의 어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LIG 넥스원의 어떤 이제 시장 컨센에 못 미치는 어떤 실적 쇼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좀 K 방산의 어떤 모멘텀은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상승을 저는 현대 로템이 좀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뭐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뭐 철도 쪽으로도 또 그리고 또 남북경협, 우크라이나 재건 여러 가지 모멘텀도 있지만 실질적인 어떤 이제 실적으로도 뒷받침되는 게 흑표전차, 또 K2 전차의 어떤 추가 수주와 실제로 이제 K2M이라고 중동 국가의 맞춤식 K2 전차를 수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젠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또 LIG 넥스원 우리 국내 K 방산 기업들 중에 하나가 또 대규모 어떤 잭팟 수주가 나오면은 그 투심은 또 다시 또 빠르게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고점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이 나와주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의 빌미가 적용된 건 맞지만은 여전히 저는 이제 K 방산의 어떤 위상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유럽과 그리고 차기 중동 쪽의 어떤 수주에 대한 기대감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전히 매력적이고 그 중심에 현대 로템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가격 전략 한번 볼게요. 일단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조선도 되고 방산도 되는데. 조선도 방산 내용만 보면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고 실제로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저궤도 위성 통신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다 보니 일단 최근에 어떤 이제 박스피 라인대에서 약간 저점 부분까지 오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결국 하나그룹주가 이제 돌아가면서 신고가 행진이 나왔잖아요. 하나 엔진, 그다음에 하나 오션. 그 다음 차례는 저는 여전히 하나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산주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필리 조선소가 거점으로 MRO라든지 인력 양선 모든 것들이 지금 이제 한 필리 조선소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필리존스의 60%의 지분을 담당하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 2분기에 영업이익이 약간 주춤했던 것도 단기 수익률은 70% 올랐지만 영업이익이 60% 줄었던 것도 때문이었죠. 필리존스 네.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필리. 이게 오히려 기저 효과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분기의 어떤 매출 성장은 담보가 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하나 시스템을 더욱더 모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방산도 있지만 방산 네. 안에서 네트워크 그리고 저궤도 위성 통신 그리고 안티드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조선 쪽에서도 매력적인 기업이니까 충분히 저는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 나와줄 수 있고 오히려 지금처럼 네, 조정식 매수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민 매니저와는 이제 문제 그 기업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LIG 넥스원. 지금 네. LIG 넥스원이 프리마켓에서 네. 또 빠지네요. 한 3.5% 정도 또 하락하고 있고 실적이 800억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많이 실망을 맞습니다. 했던 것 같은데 그 네. 이유와 함께 PR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LIG 넥스원이 35배로 이런 방산 기업 없다. 근데 또 부과했으면 또 부과한 이유도 있었을 그렇죠. 테니까 LIG 넥스원도 한번 가보도록 이게 할게요. 이제 문의가 뭐 많으니까. 오비라고 지난주에 이제 방산주들이 조정받은 게 여러 이슈들이 좀 겹쳤는데 일단 도화선은 LIG 넥스원의 실적이었던 네.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소 영업이익 한 800억 정도 이제 네. 수준은 또 컨센을 좀 충족시켜줄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용 측면에서 이제 다소 실적이 이제 조금 부진하게 이제 계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이제 원인이 좀 됐고요. 그리고 MSCI 이제 선진국 지수 아니 한국 지수에 이제 편입된 것도 사실은 하나의 이제 조금 세론되는 이슈였던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전에 외국인들이 이제 지분율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담아놨다가 예. 막상 이제 편입이 되고 나면 약간 이제 좀 지분을 줄이는데 또 그 빌미가 마켓 스크리너가 이제 평가를 했던 로키드 마틴하고 뭐 비교? LIG 넥스원하고 네. 직접 비교를 해버리니까 네. 사실은 이게 뭐 직접 비교할 정도의 이제 사이즈는 아닌데 어쨌든 K 방산 기업들을 싸잡아서 그냥 이제 로키드 마틴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퍼가 굉장히 좀 고평가되어 있다. 뭐 30배가 넘는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좀 하면서 그게 이제 도화선이 되면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 기관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다소 이제 현재 PR만 놓고 보면은 조금 고평가되어 있던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주가라는 거는 미래의 어떤 성장 가치를 이제 보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후에 LIG 넥스원의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나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내년 내후년에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막 30배, 40배는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지만 2026년과 2027년에 지금 현재 쌓아놓은 수주 잔고와 추가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확정되어 있는 수주 등을 이제 감안을 해보면 사실상 뭐 20배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그렇죠.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의 이제 주가 하락은 다소 좀 과도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 전체적으로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뭐 방금 이제 리뷰해 주신 하나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템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하락이 이 노이즈로 인해서 어디까지 이제 빠질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이제 많은 분들이 향후에 HBM 시장의 이제 성장성을 충분히 알겠는데 골드만삭스의 리포트가 진짜든 아니든 간에 그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네. 주가가 지금 얻어맞고 사실 빠르게 이제 반등이 좀 못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센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산주들도 약간은 좀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산업종 안에도 옥석가리가 좀 된다라고 네. 하면 어떤 특정 업종은 매수의 또 기회가 분명히 저는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LIG 넥스원도 가격 전략을 보면 일단은 21선 추세는 지금 깨졌어요. 지금 차트 60일도 움직이는 거 깼죠. 보시면은 요 추세대로 이제 따라가고 있었는데 네. 이게 완전히 지금 깨져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직전 저점이었던 50만 원대가 오늘 장중에 지지되는지 지금 프리마켓에서는 50만 원 지금 깨졌거든요. 깨졌어요. 근데 장중에 네. 50만 원이 지지된다라고 하면 적어도 요 라인은 한번 이제 지지력이 이제 발휘된다라고 하면 반발 매수는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훼손됐습니다만 직전 저점에 이제 위치는 지지가 되는지를 오늘 확인을 해보시고 요 자리가 지지된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은 50만 원 그렇죠. 근처에서는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충분히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저게 드리겠습니다. 깬다면 그다음 어디서 받아볼까요? 60일이 깨지는 건데. 깬다면은 지금 네. 사실 차트상으로 보면은 43만 원까지 이제 밀릴 수 있는 위치예요. 실제로 네. 풍산 같은 기업들 보면 단기 급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깨고 여기 이 자리까지 지금 주저앉았거든요.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은 만약에 50만 원짜리가 지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 45만 원에서 43만 원까지도 하방을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래 보인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위치여서 자, 앞서 살짝 제가 컨닝을 했는데 영민 매니저도 이 K방산주에 대한 논란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발을
남자로서 네. 정면 승부를 하네요. 오늘 맞습니다. 일발장전 바로 시작하죠. 공교롭게 네. 오늘 주신 주제하고 이제 겹쳐가지고 네. 저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밸류에 대한 측면을 가보죠. 실제로 숫자를 보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검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방산주들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이번 조정이 우리 투자자분들께도 굉장히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실제로 하나 대장주죠. 에어로스페이스는 네. 아직도 뭐 차트만 보더라도 추세 자체가 훼손이 안 됐어요. 역시 21선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중간중간에 우리 투자자분들 매수하시라고 이런 21선 조정을 굉장히 이쁘게 지난 3, 4월 달에도 21선 조정 주고 대세 상승. 그리고 지난 7월 달에도 21선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황제주 등극하는 100만 원 이제 뚫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올해 들어서 한 3번째 정도의 이 21선 깨진 요 구간에서 매수 기회를 이제 주고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니까 당장 오늘 V자 반등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예. 한 8월 중순 정도까지 요 21선 깨져 있는 요 구간대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반기 뭐 한 가을이나 겨울쯤을 이제 타겟으로 네. 다시 한번 이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왜 제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좋게 보냐면 일단은 뭐 지금 내용들이 너무 좋은데 저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히려 유상증자가 일정이 이제 끝났다라는 네. 거. 그게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호재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유증이 이제 터졌을 당시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왜 최대 주주가 자금을 이제 많이 투자를 안 하고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네. 이렇게 많은 돈을 이제 하느냐. 그래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하나 그룹 초안에서도 투자를 했고요. 토탈 한 4조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자금 조달을 성공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4조 2천억 원을 가지고 해외 생산 기지를 빠르게 확보를 하고 또 새로운 이제 신규 성장 동력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이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재료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천무, 뭐 폴란드 현지에서 이제 생산 공장 구축한다라는 거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폴란드를 중심으로 슬로베키아 등을 포함해서 유럽 쪽에 이제 계속해서 수출 이제 다변화 전략을 이제 추진을 좋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거리 연장 탄도 미사일, 요거는 이제 중동 쪽 보시면 되는데 사우디를 중심으로 기타 이제 중동 국가들 쪽으로도 수출이 이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리고 장갑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국산 비중이 아직 많습니다만 해외 쪽 수출을 이제 또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루마니아라든지 사우디 쪽에 이제 장갑차 도입이 가능성이 좀 높아서 신규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제로 2분기 때 실적 발표를 했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매출이 1조 7천억 원에 분기 매출이에요. 2분기 매출이 1조 7천억 원에 영업이익이 무려 5,543억. 이걸 여러분이 단순 계산해서 영업 마진을 계산해 보시면 무려 31%의 마진이 네. 나오는 방산기업이에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장성과 수익성을 지금 겸비한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특히 실적이 잘 나온 것 중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40%가 넘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미래 성장성을 보고 올라가는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절대 고평가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주 잔고가 무려 32조 원이에요. 향후 한 6년에서 7년치 일감을 지금 다 확보를 한 상태고 그리고 추가적인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대세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이제 패턴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밸류에 대한 측면, 마켓 스크리너가 이제 얘기한 그 밸류에 대한 이제 판단이 네네. 저는 조금 성급했다라는 걸 숫자를 보면서 제가 이제 표 한번 준비한 표를 보여주시죠. 보면서 말씀을 예, 드리도록 표 할게요. 보여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 네. 방산 기업들이 재작년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수주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의 장점은 해당 국가들이 원하는 납기를 따박따박 이제 충족을 좀 시키면서 거기다가 이제 가성비를 앞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30% 넘어간다라는 네, 거예요. 네. 우리 기업들은 가성비를 이제 상대 국가에 주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수익성은 따로 잘 챙기고 있다라는 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 지금 숫자를 보시면 2023년, 2024년에 PER이 이제 7배였던 게 올해 지금 PER이 30배가 넘게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상 PER 대비해서 PER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건 주가가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향후에 이제 기대치가 너무 빠르게 이제 선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고평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년도에 예상이 이제 PER이 20배, 2027년이 되면 18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전 세계 방산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높은 마진을 기록하고 수주 잔고가 30조 원대가 이제 넘는 기업 중에서 PER 18배라고 하면 이걸 절대로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산업종 안에서도 물론 다른 기업들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향후 수주 사이클에 따라서는 약간 이제 고평가다 뭐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정도는
고평가 논란에서는 반드시 좀 빼줘야 되는 기업이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또 세 번째 들어오는 21선 이제 눌림목 조정도 투자자분들께는 분명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바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프리마켓에서 87만 원 정도에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가 87만 원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잡아드리고요. 중기 관점에서 목표가를 110만 원 정도. 저는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좀 넘어간다라고 보니까요. 목표가는 110만 원, 손절가는 아주 짧게 80만 원. 만약에 실제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조차도 이 121선 자리가 위협을 좀 받는다라고 풍산처럼. 하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80만 원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짧게 좀 설정을 좀 해놓고 대응을 좀 해보시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 정면 승부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이제 차트할 때 풍산이랑 두 개 놓고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살리느냐, 같이 무너지느냐 보시면서 가격 전략까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업종 쪽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 소부장이 의외로 또 강합니다. 의외로 강하고 2차 전지 업종이 프리마켓에서 강한데 또한 업종이 로봇이 오랜만에 빨간불이에요. 준호 매니저. 네. 로봇도 봐주시고 로보티지가 가장 앞서갑니다. 프리마켓에서 3.4%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지도 네.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됐고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롯데관광개발도 원래는 CJ제일제당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CJ제일제당이 빠지고 오히려 지금 롯데관광개발이 편입이 됐고요. 다음 반중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로보티지에 하려고. 편입된 네.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시간에 3.4% 정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지금 이제 로봇 굴기가 정말 빠른 속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실제로 로봇 올림픽을 열 만큼 지금 이제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 일단 뭐 국내에서는 일단 가장 대장주는 로보티지고 또 삼성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제가 뭐 공개 방송이나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렸고 결국 이제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네. 로보티지의 역할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오픈 AI의 또 AI 워커 자체적인 휴머노id 로봇을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에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일단 로보티지는 액추에이터잖아요. 액추에이터 자체가 이제 모든 로봇의 어떤 전 라인업의 최소 원가의 20%, 많게는 거의 50%, 60% 로봇의 어떤 크기나 어떤 이제 관절 역할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40에서 50% 원가를 차지하는 액추에이터 관련해서 글로벌 탑티어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테슬라와도 이미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구글과도 협력하고 있고 M7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거의 지금 엔비디아와 메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협력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로보티지가 결국 로봇 섹터의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에서 MSCI 지수 편입까지 된 상태에서 패시브 자금까지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이제 로봇 섹터의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MSCI 지수 편입이 됐던 기업이 로보티즈와 두산 로보틱스가 좀 MSCI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이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최근에 삼성과 또 일론 머스크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첨단 산업의 어떤 협력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는 그 중에 또 가장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로봇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좀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을 좀 회복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때 바이오도 물론 수혜지만 가장 성장 섹터의 대표격인 로봇 섹터도 같이 좀 훈풍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로보티즈도 역시나 다시 한번 좀 신고가 행진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로보티즈가 다시 목표가를 한번 재설정해 보면요 직전 고점은 저는 무난하게 돌파하고요 10만 원 고지를 한 번은 돌파할 가능성이 반드시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게 결국에는 로보티즈 그리고 로봇 손을 대표하는 원익홀딩스 이 두 기업만 계속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두 기업의 역할이 크고 또 이제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로봇 관련된 어떤 이제 속도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움직이면 그때부터 로봇이 다시 한번 주도 섹터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한번 10만 원을 다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로봇 업종 빨간불 켜고 있고요. 아니 LIG 넥손이 편입됐는데 뭐 하시겠는데 그거는 8월 한국 리뷰고요. 네. 지금 준호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은 MSCI의 스몰캡입니다. 스몰캡, 스몰캡에서 네. 17개가 지수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17개의 종목이 일단 편입이 됐습니다. 거기에 로보티즈도 있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고 BHI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또 LS 마린 솔루션 그리고 앞서 분석했던 롯데 관광개발도 전 세계 지수입니다. 글로벌 지수에 이 스몰캡에 당당히 17개가 이름을 올렸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한국 지수와 또 전 세계 스몰캡 지수가 차이점이 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갔다는 점. 거기에 또 훈풍도 함께 들었고요.
지금요, 영민 매니저, 네. 이 해저 케이블과의 전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네. 프리마켓에서 지금 LS 에코에너지가 5.6%로 상승률 중에서는 뭐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그 네. 밑단에 대한정선도 대한전선도 5%대 나오고 있고, 지금 이야기가 이 케이블, 특히 해저 케이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중국 거는 배제시킨다. 그렇죠. 이래 버리면 남은 게 네. LS 전선 라인 아니에요? 요것도 이제 사실 슈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네. 국가 안보 네.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또 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해저 케이블 이거 사실은 이제 중국산 또 배제하는 거예요. 중국산 케이블을 쓰면은 이제 국가 안보에 또 위협이 되고 정보 탈취에 대한 이제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산 다 밀어내기 하고, 실제로 지금 지난 주말에 나왔던 이슈 중에 딱 두 가지가 이 중국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이제 우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보안법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예. 중국에 이제 생산을 위탁하는 의약품 기업들을 이제 생물보안법을 다시 재추진해가지고 중국 외의 나라에서 이제 생산하게 만드는 요 두 가지 이슈가 이제 지난 주말에 예. 또 미국 쪽에서 이제 불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LS 에코에너지와 대한전선 뭐 이런 기업들이 해저 케이블 또 포설선 가지고 있는 그렇죠. 기업들이잖아요. 해저죠, LS 마리 해저. 솔루션도 네,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제외하고 이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 이제 평가로 오늘 세 종목이 나란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에너지도 5%, 대한전선도 지금 5%가 넘게 이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기업들은 국내 정책적 이슈, 또 이번 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미 이제 지난주에 대통령께 국정 이제 10대 과제 또 보고가 끝났잖아요. 그래서 예. 정부 차원에서 사실상 이제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제 국정과제 이제 10대 과제부터 100대 과제까지 포괄적으로 다 이제 발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이에요. 정부 조직 개편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후 이제 관련된 이제 기후관리부, 에너지부. 에너지부가 새롭게 이제 신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기후 에너지부가 신설된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서해안. 그런 네. 정책적인 모멘텀도 분명히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한전선,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마린 에너지, 뭐 마린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까지도 동반해서 이제 반사이익이 좀 기대된다라는 평가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픽은? 대한전선이 이제 가장 먼저 직전 고점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특히 대한전선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주가 흐름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네네. 그게 약간 이제 지난주에는 좀 묻혔는데 오늘 요 이슈 이제 부각되면서 실적 이슈까지 같이 이제 배가가 된다라고 하면 18,000원 정도 이제 뚫어내면서 52주 신고가 내는 흐름이 한번 연출이 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뭐 에코에너지도, LS 에코에너지도 워낙 지금 주가 흐름이 좀 좋기 때문에 LS 에코에너지 역시도 5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이제 상단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저 케이블입니다. 영매도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이제 중국을 다 빼면 몇 개 안 남죠? 그렇습니다.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네. 이제 기업들이 미국의 이제 빅테크하고 또 합작했던 기업들도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이제 태평양을 가운데 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평양을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메타가 이제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식의 이제 프로젝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마 이제 핵심적인 수혜주로 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는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향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이제 K푸드까지 계속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그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저는 캐더헌, K-팝 데몬 헌터스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최대 수혜주로 볼 수 있는 YG 엔터테인먼트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예. 지금 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인 지금 이제 K-팝 데몬 헌터스가 뭐 지금 글로벌 신드롬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그 강남 스타일이 2012년도라고요. 그래서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그 핫 100에 지금 정상으로 올랐다. 그래서 지금 이제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지금 이제 싸이의 어떤 강남스타일 이후에 13년 만에 지금 1등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량 키워드가 굉장히 높아지면은 그게 지금 이제 관심도 100이라고 해요. 그래서 최고치가 이제 1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캐대먼의 효과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K 관광에 대한 관심도 거의 지금 100까지 끌어올린 상태이기도 하고 K 푸드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높아지고 K 팝까지도 지금 확장 국면에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캐대먼에서
K-푸드에서 나오는 지금 이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순대라든지 그리고 라면 그리고 국밥까지 김밥, 나온다고 해요. 네. 김밥도 네. 나오고요. 그래서 국밥을 든든하게 먹고 그래서 사우나 가서 세신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제 K 관광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이네요, 100. 맞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관심도 100. 네, 예. 원래는 사실 이제 지난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유튜버들이 그 캐대원의 관심도가 50이었고 예. 지난달 중순 정도는 75였는데 이달 초부터 이제 100까지 지금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이 캐대원의 효과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높은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 지금 이제 빌보드 메인 차트, 메인 앨범 차트 지금 2위를 기록 중인데 예. 이게 이번 주에 잘하면 1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1위에 들어갈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빌보드 200에 사실 이제 캐대원이 1등을 기록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K-팝과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OST 동시다발적으로 1등을 했던 거의 최초의 사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결국 K-팝과 아까 말씀드렸던 K-푸드 그리고 K-관광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애니메이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과 영국, 일본 그리고 유럽 지역의 22개국에서 넷플릭스 영화 부분 흥행 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역대 영화 부분은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YG 엔터테인먼트와 무슨 관계냐라고 했을 때 네, 무슨 YG 관계냐. 엔터테인먼트의 네. 이제 산하 레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더블릉 레이블에 지금 원타임의 테디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2NE1과 빅뱅과 거의 블랙핑크를 프로듀싱한 테디가 이번에 그 캐더헌 관련된 OST 프로듀싱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YG 엔터테인먼트의 소속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프로듀서까지도 지금 캐더헌 OST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YG 엔터테인먼트가 수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은 약간 둔화되긴 했지만 영업이익과 단기 수익이 올랐어요. 근데 앨범 발매 하나 없이 그리고 저연차 IP, 블랙머스터와 트레저만 보고도 결국에 이제 1분기, 2분기에 연속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블랙핑크의 이제 월드 투어가 7월 초부터 시작돼서 사실상 실적의 2분기 실적에는 반영도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블랙핑크의 이제 월드 투어와 그리고 뛰어라는 어떤 신곡 발매도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YG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들이 총동원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저연차 IP 블랙머스터와 트레저로만 1분기, 2분기의 실적 성장이 나와줬다라면은 네. 오히려 블랙핑크를 비롯한 지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아티스트들이 총동원된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한알령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또 캐디언 효과까지 본다고 했을 때 결국에 3분기, 4분기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오히려 최근에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안 하면서 밀렸던 부분들이 다 회복하면서 직전 고점 부분까지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YG 엔터테인먼트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탑픽 전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네. 테디죠? 네, 테디 캐디언과 테디. 원타임의 수건 테디가 이렇게 둘러쓰고 있던 분 둘러쓰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그 작곡가 원타임의 그 테디. 테디입니다. 그 그 테디가 YG 엔터테인먼트인데 요번에 총괄했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 산하 레이블의 좀 예, 수장인데 들어갔기 거기에 때문에. 지금 이제 골든이라는 캐더원의 OST를 네. 프로듀싱했다. 알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볼게요. 왜냐면 또 JYP도 우리도 뭐 왔다 그러니까. 왜냐면 JYP는 트와이스가 그 트와이스가 노래를 불렀고, 불렀다 노래를 그래가지고. 불렀고, 네, 그 네. 프로듀싱은 YG가 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프로듀싱이다. 맞아요. 네, 근데 다만 YG 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또 그리고 JYP, SM 뭐 사실상 우리 국내 K-팝이 더욱더 같이 좋습니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전일 종가였던 93,200원을 한번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겠고 목표가는 112,000원 라인대 그리고 이제 손절 라인대는 79,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 일발은 YG 엔터테인먼트 캐대원과 프로듀서 테디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의 일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정면 승부로 오늘 K 방산주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